송재경의 이슈 레이더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통해서 투자 인사이트를 찾는 시간인데요.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 초반이다 보니까 일단 첫 번째 지난주 시장 동향부터 좀 챙겨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세계 증시 흐름은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예. 이제 4월의 큰 변동성을 마무리하고 5월 들어가면서 상당히 좀 그러니까 좋은 출발을 네. 했다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유럽은 조정 끝내고 혹시 반등에 성공하고 네. 두 번째로 우리나라나 이제 기타 중국 뭐 특히 이제 홍콩 증시죠. 네. 지금 한 달째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사이 잘 나가던 일본 상당히 이제 부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은 이제 조정을 좀 끝내고 있고 중국이 좀 상당히 리바운드가 심했고 일본은 좀 너무 많이 올랐던 게 좀 조정을 받는 약간의 이제 밸런스를 찾아가는 국면인데 그러면 업종별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그 전에 아까 그 이제 그 국가별로 그러면 그 이유를 조금 한 번씩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네. 유럽 같은 케이스는 한 달 이상 조정을 받긴 했는데 또 우리가 지금 맨날 우리 연준만 바라보고 있지만 연준과의 다른 길을 찾고 있는 것이 유럽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유럽은 상대적으로 지금 두 분기 연속 GDP 역성장하고 있는 국가들이 제법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ECB가 연준과 상관없이 금리 인하를 6월부터 올해 내 적어도 3번 할 수 있겠다라는 시장의 기대감이 강하게 있고요. 이것이 결국은 유럽의 소비를 다시 재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으로 유럽이 이제 한 달간의 조정을 딛고 반등을 보였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가 이제 이해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홍콩은 우리가 봤듯이 거의 한 달 동안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일주일은 한 중간 정도 돼 보이지만 거의 한 14%? 뭐 거의 과연 중국이 이렇게 망가졌었나 싶을 정도로 예. 강한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일본은 아까도 저기 앵커님께서도 설명을 해주셨지만 최근에 엔화 변동성이 너무 심해졌어요. 예. 160엔대까지 달러 갔다가 이게 153엔까지 잘 정리된 듯 하다가 다시 이제 중간까지 왔거든요. 그 사이에 600억 엔 이상을 쓴 걸로 알려져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본의 그런 엔화 변동성이 외국인 투자들이 그 로컬 커런시라고 그러죠. 엔화로 투자했으면은 꽤 수익을 냈었는데 이거를 달러로 환전하고 나면 먹은 게 별로 없다. 이러다 보니까 일본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진해지는 거. 결국 이것의 큰 흐름이 결국은 지난 한 주간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이제 증시 흐름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그 배경까지 잘 살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제 여쭤볼 거는 뭐 글로벌 증시가 그래도 이렇게 밸런스를 잘 찾아가는 과정에서 업종별로도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를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네. 결국 미국의 큰 업종 흐름이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저희가 꼭 체크를 해보는 건데요. 네. 지난주에도 또 예외 없이 유틸리티 업종이 1위를 했다.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확실히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게 유틸리 업종이 이전에는 옛날엔 되게 재미없는 업종이었는데 성장주가 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주로도 이제 확실히 좀 분류가 되고 있는 느낌이다. 그래서 아무리 AI 데이터 센터에 열심히 칩 공급해도 전력이 없으면 못 돌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틸리티 업종이 지속적으로 우상향, 그다음에 그 사이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것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좋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주가 눈에 띕니다. 지속적으로 좀 좋고 있는데 지난주 한 주를 봤더니 기본적으로 뭐 JP 모건, 체이스 같은 그런 이제 대형 은행들도 많이 올랐지만 마스터 비자 같은 대표적으로 이제 결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카드 결제사들 대형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의 소비가 좋다 보니까 소매 판매와 연결되면서 기본적으로 이쪽과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서 이제 이 카드 결제를 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도 같이 상승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드사들이
의미가 있게 올라오면 사실은 미국의 소비가 그래도 괜찮다 이 정도로 봐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챙겨볼 필요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에서 금융이 떼어서 맨 앞으로 왔습니다. 금융이 우리나라가 1등을 했고요. 그 안에 보면은 지난주에는 보험주 강세가 확실히 좀 눈에 띄었다 예.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2등을 했던 거는 해운과 기계는 주로 전기 설비 업종이 들어와 속한 산업재가 지금 2등을 했는데요. 주로 이제 왜 이렇게 올랐나 봤더니 결국은 최근에 우리나라의 주도 업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결국은 외국인들이더라.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지난 한 주간 강하게 들어왔던 종목으로 봤더니 삼성생명, 하나생명 같은 종목들, 그다음에 대한해운, 페어노션 같은 해운주들이 상당히 이제 주도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외국인 업종들이 이제 안 그런 것 같지만 외국인들이 저 PBR에 뭔가 업황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주주환원이 잘 될 것 같은 분야로 지속적으로 매수가 있다는 점은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외인 수급을 보면 일단 저평가 업종과 종목에 들어오는데 뭐 한 축으로는 이제 밸류 프로그램, 한 축으로는 이제 턴어라운드라는 개념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운 업종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 배경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사실 작년 한 11월, 12월부터 시작됐던 네. 예, 급등, 그래서 해상 운임. 사실은 여기가 지난 한 3년간 공급 과잉. 너무 이제 코로나 때 막혀 있어갖고 컨테이너 운임이 엄청 좋았다가 그 소위 이제 그 선박량이 엄청 공급이 되면서 운임이 아주 급락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것이 다시 상승을 하는데 첫 번째는 작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간의 그런 전쟁. 이슈, 그러니까 중동 긴장 때문에 급등을 했었다가 조정을 받고 이것이 다시 우상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달간 해상 운임 중에 컨테이너 운임, 그 다음에 발틱, 소위 BDI라고 하죠. 발틱 건화물 운임 지수가 한 달간 한 30% 이상 올라갔다는 거. 결국은 중동 긴장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이스라엘의 그 평화 협상이 진전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속되는 것이 걱정이 하나. 두 번째로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원자재 재고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구리 재고도 엄청 늘고 있고 석탄, 뭐 철광석 다 지속적으로 과거 평균 대비 엄청나게 높게 재고 축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건화물 지수의 긍정적인 효과.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해운 업종 주요 대표 종목들의 외국인 수급을 강하게 만든 배경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 기간 좀 유지될 수도 있을 가능성을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 업종의 어떤 배경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중국의 원자재 수입 급증도 좀 있다는 점까지 이슈 점검을 통해서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었던 경제 지표하고 두 번째 이슈하고 좀 연결이 돼서 같이 묶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이제 갖고 온 게 이제 경제 지표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지난 금요일에 이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물가도 높게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은 뭐랄까요? 엇갈리는 현상에 대해서 좀 방향성이 없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일단 봐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뭐 주식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강하게 반응을 안 하고 잘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채권 시장, 네. 금리는 급등 급락을 반등하다 결국은 이제 보합 정도로 멈춰섰는데 네. 결국은 미시간 심리 지수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발표되는 지표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예상과 달리 소비자 심리 지수 이제 미국의 이 소비자와 관련된 큰 양대축 조사가 있습니다.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가 있고 이 미시간의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있는데 네. 두 가지 차이는 컨퍼런스 보드는 앞으로 내가 계속 일자리를 잘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심리가 주로 나타나는 거고요. 이 미시간은 내가 앞으로 지갑을 잘 열 수 있을까? 소비를 진짜 많이 할까?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시간 소비 심리 지수가 급락을 했는데 예상 밖으로 네. 거의 76을 생각했는데 67 정도로 급락을 했죠. 이것은 기본적으로 앞으로 지갑을 내가 닫을 거야라는 느낌. 아까 뭐 카드 결제사야 당장은 실적이 좋을 수 있지 모르지만 저희가 지난주에도 BNPL, Buy Now Pay Later를 봤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갑자기 뚝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걱정이 있는데 이런 것이 어찌 보면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좀 연준이 걱정할 만한 게 적어도 물가 기대감, 앞으로 1년 후에 물가는 얼마 정도 예상한다, 5년 이후는 얼마 정도 생각한다. 단기 장기 물가 기대감은 원래 예상보다 다 높아졌다라는 거. 적어도 이제 연준이 이제까지 잘해왔다는 거는 장기 물가 기대감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왔다라는 건데 이것이 좀 사실상 미시간 그 조사에서 깨졌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번 주 수요일 날 있을 CPI가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이번 주에는 상당히 이제 금리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시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화요일 밤에 발표될 PPI, 수요일 날 발표될 CPI 상당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주가 측면에서는 또 카드 결제사가 좋은데 소비 심리는 또 안 좋고 기대 인플레이션 높고 이렇게 경제 지표가 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상당히 좀 혼조와 혼란스러운데 좀 시장 내에서 좀 뭐랄까요? 공신력이 있는 데이터가 또 GDP이고 GDP에 대한 전망치들을 여러 기관에서 하지만 또 연준도 하잖아요. 갖고 오신 이제 장표에서 보면 이 GDP 나우를 좀 갖고 왔는데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경제 지표들의 총합이 GDP인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가 좀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애틀란타 연은, 그러니까 미국의 지역 연은들이 다 그 소위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분야별로 중요한 지표들, 데이터들을 발표합니다. 근데 연준이 FOMC를 1년에 진행을 하면서 과거에 이제 답답했던 게 뭐냐면 GDP 데이터를 보긴 보는데 거의 발표가 그 분기 지나서 그 다음 달 거의 끝 무렵에나 발표가 된다는 거죠. 상당히 아웃 오브 데이터들 있다. 느린 데이터를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빠른 데이터를 좀 보고 싶어. 이거에 대해서 개발을 한 것이 애틀란타 연은의 GDP 나우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로 여기에 되는 것은 GDP 추계 방식을 그대로 따라서 매주간 발표를 한다는 거죠. 매주 수요일, 이번 주 이제 수요일에도 발표를 할 텐데 주로 하위 구성 지표들이 뭐가 돼 있냐면 민간 소비, 정부 소비, 투자, 재고, 순수출 이 6가지 GDP를 구성하는 관련된 하위 정보들이 매주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것을 모아서 매주 실시간으로 GDP 나우에서 그러면 이번 분기에는 GDP 성장률이 얼만큼 정도 나올지를 발표를 하면서 연준 같은 FOMC에서 이 데이터를 보면서 방향성을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그러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투자자분들도 여기서 매주 발표되는 데이터를 잘 챙겨보시면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방향성을 같이 보실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이 데이터를 설명을 드립니다. 최근에 나온 게 4.2%거든요, 2분기. 엄청나게 과열인 상황이지 않을까요? 충분히 뭐 그래 볼 수 있는데 네.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난 1분기를 놓고 보면 이것이 지금 당장의 데이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1분기 때의 트렌드 흐름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1분기의 GDP는 언제 발표됐었냐면 4월 25일 날 발표가 됐죠. 네. 그러면 사실은 1월 달 초부터 4월 25일, 24일까지는 지속적으로 GDP 나오가 매주 업데이트를 했는데 내려왔다. 엄청 변동성이 큽니다.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는데 1월 초에는 1사분기에 대한 GDP 성장률을 4% 넘게 추정을 했었어요. 이것이 2월 중반 가면은 2%까지 반토막이 나서 떨어졌었고요. 이것이 마지막 4월에 끝날 때, 4월 25일쯤 끝날 때는 2.7%로 끝났습니다. GDP 나우가 1사분기에 대한 예상 GDP 성장률을. 네.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결론은 실제치는 1.7%에 끝났고요. 그래서 그러네요. 결론적으로는 제가 GDP 나우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 GDP 나우가 매주 발표가 되면서 뭐 때문에 올랐고 뭐 때문에 떨어졌는지가 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딴 얘기 들으실 필요 없이 이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매주 미국의 경제 성장과 소비와 투자와 재고와 순수출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 자료를 하나만 잘 챙겨보셔도 미국의 경제 흐름, 본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의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공짜죠. 그래서 그걸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GDP 성장에 대한 뭐 약간의 혼란스러움이 있는데 잘 추적하면서 우리가 좀 따라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